자,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 국민혁명당 1,000만 명 당원 가입 모집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혁명당의 정책위 부의장 성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독립을 했는가. 그게 미국의 선교사들이 없었으면은 조선의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훑어봤고, 지금 이제 오늘은, 자, 이 PPT를 띄워 주십시오. 중국 붕괴 임박. 요 국제 정세를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저게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지도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이 여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저기 만주 지역, 동북 삼성 지역을 한국에 갖다 붙이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이 지금 뭐 제가 다음 시간에 뭐 기회가 있으면 일본이 어떻게 지금 몰락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조지 프리드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책 써놓은 걸 2018년에 나온 그 책을 보면은 거기는 뭐라 돼 있냐면은 일본하고 미국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일본이 이제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되고 너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한국이 러시아, 중국, 일본을 동시에 견제해 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러시아가 지금 부상하려고 하는데 동쪽에서는 일본, 서쪽에서는 독일이 자금을 대주고 기술력을 대주고 러시아의 그런 에너지하고 만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또 반미 감정이 퍼지고 하면서 이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요 독일하고 러시아가 뭉치는 것, 그리고 일본하고 러시아가 뭉치는 것, 이것도 이 끊어내야 된다, 잘라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쪽에서는 그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에 미군의 미사일 기지가 있고 지금 폴란드를 계속 키워주고 있고, 반면에 지금 독일은 경제가 완전히 계속 지금 몰락을 하고 있고 독일을 완전히 그냥 지금 박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이 도시가 어두컴컴한데 그게 왜 어두컴컴하냐면 전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전기료가 비싸요. 전기료가 왜 비싸냐? 탈원전한다고 원전 다 없애고 하니까 프랑스에서 원전을 사오고 석탄 에너지를 떼고, 그러니까 이 전기료가 비싸지지.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못 켜니까는 이게 도시가 어두컴컴해지는데, 문제는 독일이 지금 2030년까지 뭘 한다고요? 이 그 휘발유 차를 다 없앴는데 전기차로 간대. 또 전기차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원전이 있어야 되는데 원전이 없으니까는 또 그 탄소 중립한다고 해가지고 석탄 발전소 2050년까지 없앤대.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 생산하는데 앞으로 연간 한 4천조 정도를 이 그 신재생 에너지에다 투입을 해야지 독일이 필요한 전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독일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벤츠, 아우디 뭐 백날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가 되니까는 그 전기차용 배터리를 누가 만들어요? 한국의 삼성, SK, LG. 그러니까 벤츠, 아우디가 껍데기는 벤츠, 아우디인데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삼성이나 LG나 뭐 SK나 여기까지 갖다 쓰고, 이 전기를 또 끌어와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는 프랑스 거를 수입하든지 아니면 거기 신재생 에너지를 뭐 만들든지. 그러면 그 재생 에너지 만든다고 태양광 깔고 무슨 뭐 저기 풍력 깔고 하는데 그게 비가 오면은 안 되지, 바람 안 불면 안 되지, 밤에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 이제 망조가 된 거예요. 그게 메르켈이 16년을 집권했는데 메르켈이 저기 동독 출신 아닙니까? 그 공산주의 거기 물에 그 쩔어 있다고 그거 이제 푸틴하고 같은 대학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완전히 그냥 망하는 길로 이제 들어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극동 쪽에서는 일본을 완전히 박살내는 뭐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들어갑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저 만주를 먹으려고 옛날에 2차 대전 때도 저 1차 대전, 2차 대전 뭐 거치면서 이 한반도를 병합을 했을 때도 한국에다가 철도도 깔고 뭐 한국 사람들한테 뭐 한글도 가르쳐 주고 막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반도를 병합을 한 다음에 만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만주를 먹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이 한반도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뒤통수 이 보급이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조선인들을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노비 해방도 해주고 뭐 저기 철도도 놔주고 하면서 이제 우호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일본인들하고 이제 뭐라 합니까 내선일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주를 먹으려고 했고 지금도 만주를 먹으려고 그 만주족의 언어 만주어 있죠. 그 만주어를 연구를 하는 데가 또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일본이 왜 만주에 집착을 하는가 요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왕실이 부여 계통입니다. 백제 계통 백제 그 위로 가면 부여가 어디서 왔어요? 저기 만주 몽골 그 지금 이르쿠츠크에 가면은 그 바이카로스가 있는데 바이카로스 그 옆에 그 부리아트 공화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그 부리아트가 뭐예요? 부여 야트 하면은 복수 영어로 하면 S. 이게 부여족의 국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쪽에서 말 타고 하던 애들이 남하를 해가지고 여기 저 만주 지역에 와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만들고 또 거기서 또 한반도로 들어오고 한반도에서 백제 계통이 저기 일본으로 넘어가고 해놓으니까 자기들은 만주로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임진왜란도 만주로 저기 중국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임진왜란 일으켰고 그 조선 말기 뭐 그때 그 또 조선 반도를 갖다가 병합을 한 것도 병합을 해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는 길목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또 여기 철도도 깔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만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질 못하는데 만주를 소위 말해서 일본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미국한테 또 덤빌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독일하고 일본을 미국이 처절하게 짓밟으면서 폴란드하고 한국을 키워가지고 러시아하고 독일이 뭉치지 못하게 중간에 틀어막고 일본하고 러시아가 뭉치지 못하게 중간에 한국을 끼워가지고 틀어막고 지금 그러한 이 거대한 이 체스판의 체스가 지금 또 놓여지고 있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 지금 요것도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지금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국제 정세를 조금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자, 국민혁명당과 함께 앞으로 이제 만주 수복에 참가하실 분 저희 모집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2040 지난번에 30대까지 했더만 40대도 넣어달라 해가지고 그러는데 뭐 50대도 들어오세요. 예. 20대, 30대, 40대, 50대 다 같이 이제 앞으로 만주로 가야죠. 북한도 이제 접수하고 학력 및 학벌 불문 남성 여성 갑자기 뭐 중성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거 진짜. 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세요. 010-6839-9643 010-6839-9643 혹은 G2코리아2030 @gmail.com 이쪽으로 자기 이름, 연락처, 주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그 명단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계속 교육 프로그램도 보내드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뭐 문자도 보내드리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주까지 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조지 프리드만 교수님은
2030년 이전에 북한하고 한국이 통일되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통일 한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올 거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해체하는가. 중국이 지금 붕괴하기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왕이 외교부장이 탈레반 지도자를 그 천진으로 초청해가지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야 쳐들어오면 안 돼 하고 그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350만 점에 달하는 무기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보니까 헬리콥터도 지금 타고 다니고 하던데 이 뭐 돈 줄 테니까 중국 때리지 마라. 아이고 살려달라 애걸복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아프간 평화 재건 시작했다. 고난과 희망 공존한다. 이제 중국이 아프간을 재건하는데 자기들이 돈이고 뭐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달러가 없어요. 돈이 없다고. 돈이 없는데 아프간에다가 아프간의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돈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먹고 살게끔 해줘야 돼. 왜? 안 그러면은 신장 위구르 쪽을 치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미제 무기 들고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야, 근데 그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거기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오아시스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 있어. 그러니까 돈이 아프간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달러가 없는데. 그러니까 탈레반이 양귀비 우리 재배 안 할게. 마약 수출 안 할게. 전 세계에서 양귀비를 제일 많이 키우는 데가 여기 아프간인데 탈레반의 돈줄이 그 양귀비입니다. 지금 이게 양귀비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의 4배 면적에 달하는 양귀비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간에. 옛날에 여기서 이 미국 애들이 여기서 양귀비 키워가지고 소련에 흘려보내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고.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 가지고. 근데 지금 갑자기 카불 공항에 지금 테러가 나가지고 170명이 뭐 죽고 저 미군 13명이 사망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이거는 탈레반 애들이 한 게 아니고 뭐 IS라는 또 다른 애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야 우리는 그 양귀비 재배 안 할게 한다 하더라도 IS라는 그 또 다른 애들이 양귀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팔겠죠. 안 팔겠습니까? 팔겠지. 그리고 중국이 여기다가 돈을 투자해가 도시도 만들어주고 뭐 아스팔트도 깔아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해도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자기들끼리 이제 또 그 권력 다툼 치고받고 싸우니까 여기가 늘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투자를 해본들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예요. 자, 블랙호크의 험비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탈레반이 미군들이 놔두고 간 거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마약을 소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신장 위구르 뭐 중국 쪽으로 이렇게 그 판매하던 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헬기로 실어 나르겠죠. 험비로 어마어마하게 실어 나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이 양귀비가 중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밀려들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뭐 저기 중국에서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 또 아프간하고 이쪽에 아프간에 여러 부족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왜 내 돈줄 막냐 하고 미제 무기 들고 중국하고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이란이 있고 오른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아프간을 지나가지고 중국 쪽으로 송유관도 지나가야 되고 가스관도 지나가야 되는데 저기가 빨갛게 완전히 엉망진창 헬게이트 지옥문이 열리면 어찌 됩니까? 송유관, 가스관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프간이 뭐가 많냐면은 히토류가 많아가지고 중국이 옛날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완전히 엉망진창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그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 미군이 철수하면서 저 차량을 놔두고 간 이유가 있다더라고. 저 차량들이 이미 다 오래돼가지고 들고 와본들 폐차를 시켜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운송비 들지 폐차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온 거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헬기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저 그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기 성능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은 뭐 돈 들죠.
야 이거 딱 마지막 한 번만 쓰고 이제 그만 써야겠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간당간당하는 거 그런 거를 버리고 온 거고 그 무기들 뭐 신상들 새 거 좋은 것들은 다 비행기로 그 위에 보면은 타지키스탄이 있고 키르키스탄이 있어요. 그쪽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좋은 제품들은 다 옮겼다 하더라고. 저기는 그냥 버릴 것만 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저기 험비도 타고 헬리콥터 타고 이런 게 전 세계 탈레반이 전 세계 그 헬기 타고 다니는 거 영상이 다 퍼졌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계속 테러가 일어나면은 미군이 무인기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저기 폭격을 하고 해도 탈레반이 했네 하고 뒤집어 씌우면은 그냥 탈레반이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서 모든 가서 미국이 가서 저 폭격을 하든 누가 가서 폭격을 하든 간에 모든 폭격은 탈레반이 한 걸로 이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이 전략 전술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다 놔두고 온 줄 알았는데 새 거는 다 그 위쪽에 미군 기지로 옮겼다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탈레반들이 제가 앞전에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게 그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공격을 하면은 파키스탄으로 이 도망을 왔어요. 산맥이 있으면 산을 넘어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전투를 했는데 지금 무기들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파키스탄에 흘러가서 파키스탄에 있는 탈레반들이 누굴 공격해요? 저기 1대1로 저기 건설하는 파키스탄에 보시면 과달항에서 카스 저렇게 저기 송유관이 지나가는데 저거 건설하러 온 중국인 기술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 뭐 앞으로 저기 철도도 지나가고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뭐 앞으로 저기 다 파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파키스탄 뭐 이쪽에서는 중국 쪽으로 들어갈 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뭐 양귀비 이런 것들 그런 게 들어갈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인도는 지금 한국산 뭐 전차를 뭐 1,700대를 사겠다고 K2 전차 한 20조 원치 사겠다고 뭐 그런 뭐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K9 뭐 자주포도 지금 몇백 대 더 사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한국산 잠수함도 더 사겠다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지금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중국은 저쪽 신장 위구르 쪽 아프가니스탄 쪽 저기서 이 난민들이 넘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고 마약이 넘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기다가 더 군사력을 또 집중을 해야 돼. 이 돈 들겠죠. 안 그래도 돈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인도가 저기다가 무기를 계속 갖다 놔. 그러면 저기도 군비 증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달러가 없고 돈이 없는데 저기다 또 돈을 써야 돼. 그리고 미얀마에도 보시면은 바다 쪽에서 중국 쪽으로 미얀마를 거쳐가지고 송유관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의 정부군을 누가 지원해 주냐면은 지금 중국군이 돈을 대주고 지원을 해줘요. 무기 대주고. 그런데 미얀마의 정부군이 미얀마의 반군한테 맨날 깨져요. 지면 맨날 두들겨 맞아. 왜? 미국이 미얀마 반군한테 또 무기 대주는 거예요. 어디서 중국 무기 그냥 훔쳐가지고 미얀마 반군한테 대주니까 미얀마 반군이 중국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정부군을 미얀마 반군이 중국 무기를 들고 가서 두들겨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중국 무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지금 미얀마가 엉망진창 저렇게 되면은 미얀마 쪽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가스관, 송유관 이런 거 전부 엉망될 거고 그래 되겠죠. 자,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은 한국산 무기를 또 대거 사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한국산 군함을 또 뭐 여러 척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척 살 테니까는 한국산 그 포항급 초계함 그 퇴역하는 거 통째로 달라고. 이거 뭐 한국은 뭐 오케이 줄게. 그러면 어찌 됩니까? 중국 해군이 저 그 필리핀 해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함부로 옛날같이 그렇게 막 폼 잡고 하기가 힘들겠죠.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야
저기 중국산 무기 사봤는데 AS도 안 되고 야 불량품이고 그래서 이제 다 한국산 무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국산 무기를 가지고 이 무장을 하면은 중국이 여기서 어떻게 좀 힘 좀 쓰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 베트남은 저기 러시아제 T-90 전차를 또 뭐 몇백 대를 사겠다 그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예. 그 전차 살 돈이. 그 전차를 사면 어찌 됩니까? 베트남이 저 중국 쪽으로 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침공하겠죠. 그러면 베트남하고 저기 붙어 있는 광서성에다가 중국군이 어마어마하게 또 육군을 갖다 놔야 되고 공군도 갖다 놔야 되고 안 그래도 돈 없는데 힘들다 그죠? 이거 그림만 봐도 깝깝하죠. 그런데 그거만 있습니까? 영국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동중국해, 남중국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국 해군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동해도 가가지고 훈련 한번 하고 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 했던 시진핑의 1대1로가 바닷길도 막히고 육상길도 막히고 전부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거만 있나요? 그거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는 뭡니까? 파란색 동그라미는 그거예요. 저기 여기 5월 달부터 비가 와가지고 도시들이 전부 다 잠겼습니다. 남쪽에 동쪽에 공업 도시들이 전부 침수가 됐습니다. 한 번씩 다 침수가 됐어요. 베이징도 3번 침수되고 뭐 저기 상해도 3번 침수가 되고 공장들이 다 물에 잠기고 떠내려가고 그것만 있나요? 그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무슨 장작에 난징발 무슨 또 병이 퍼진대. 그러니까 대도시를 다 봉쇄했습니다. 베이징, 대련, 우한 등 15개성 28개의 대도시를 다 봉쇄를 해버렸어요. 비행기길, 하늘길, 기찻길 싹 다 막았다. 이제 중국이 사망 선고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영상 보면니까 한국 언론에는 안 나오는데 그 보니까 아파트를 베이징도 그렇고 아파트를 갖다가 그냥 아파트가 한 동이 있으면 거기를 다 철조망을 쳐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아파트 출입구를 갖다가 대못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X자로 이렇게 나무 박아가지고 집집마다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죽으란 이야기지. 데모 일어날까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 내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 전역에서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되는데 이게 배수로를 가짜로 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수로 철망을 열면은 밑에 그 배수 그 빗물이 흘러가는 관이 나와야 되는데 땅이 나온다는 거예요. 땅이. 그리고 공업 기반이 붕괴가 되고 공장이 다 한 번씩 다 침수가 되고 그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량 실업자.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한대요. 이 물 때문에 집안이 약해지니까 도로가 푹푹 꺼지고 차가 푹 빠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그런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무슨 저 회오리가 쳐가지고 막 아파트 그 외벽이 날아가고 재난이 끊이질 않고 있고 전국에서 그 중국 전역에서 돼지 등 가축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농사 폭망하고 그 중국 전역에서 식량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요 올 겨울에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달러가 있으면 되는데 달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해가지고 기업들 다 망해가 자빠지고 있는데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사옵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가지고 밀농사가 좀 잘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뭐 밀값도 올라가고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중국은 원자재 살려고 하면은 밀 살려고 하면 돈을 2배, 3배 내야 되고 그러려면요 달러가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그러면 경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석탄이 부족하고요. 석탄. 지금 호주하고 싸운다고 호주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호주 석탄을 안 사와요. 그리고 기존에 쌓아놓은 거는 비 와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고 그러면은 발전소가 안 돌아가면 전기 부족하겠죠. 공장이 안 돌아가겠죠. 병원이 안 돌아가겠죠. 석탄이 없으면 제철소가 안 들어가겠죠. 제철소가 안 들어가면 철판을 못 만들겠죠. 철판을 못 만들면 자동차 공업, 조선공업 그냥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미국 제재로 최신 반도체 및 첨단 소프트웨어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 중국 기업들 최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그래 되면 이 방산업체들 다 망하는 거죠. 군사력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이제 탈중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한 3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 금액은 한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조 달러는 미국 채권이니까 이건 팔지를 못해요. 누가 사가는데, 판다고 사갈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1조 달러는 만기 도래되는 것들, 단기 뭐 이렇게 뭐 막을 거 있죠. 그런 거 막아야 되니까는 못 써. 나머지 한 8천억 달러 정도는 그거는 저 무역 대금 결제해야 되고 하니까 그 갖다 그냥 키핑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한 2천억 불 정도인데 그것도 돈이 계속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중국 기업들 다 망해가는데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 다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보너스를 지급했다가 야 도로 뱉다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들 보너스를 줬다가 보너스 야 도로 뱉다 회수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미 썼는데 돌려내라고 하니까 토해내라고 하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중국 공산당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800만 원 이상은 인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어디다 쓸 건지 뭐 등등등. 그거 보고 허가를 안 해주겠죠. 그럼 1,800만 원 이상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부가 몰수하는 거예요. 몰수. 개인 재산을 지금 몰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절에 사찰에 있는 재산 다 몰수하고 지금 연예인들 때려잡죠. 연예인들 왜 때려잡습니까?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 다 빼앗는 거예요. 예. 그래 된 겁니다. 그 지금 중국 전역에서 실업자 이재민이 급증하고 있고, 그럼 뭐 수인성 전염병 뭐 퍼지고 불만 세력이 생기고 있고 구호물자 부족하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 지금 뭐 대기업들 줄도산하고 있고, 대기업 줄도산하면 밑에 하청업체들 줄도산하는데 그건 너무 많으니까는 언론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중국 언론도 지금 보도 통제를 하니까 지금 뭐 나오질 않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굳이 언론 그 중국의 신문을 안 봐도 그 은행이 부도나고 그러면 이제 어찌 됩니까? 앞으로 부동산 거품이 폭삭 망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가 불안하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하니까 사교육을 금지시켜 보세요. 애들이 똑똑해지면 들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애들 바보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시진핑 사상을 교육시키고 애들은 우민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영어 교육을 또 금지시킨 거예요. 그 시진핑 사상을 교육하고, 왜 영어를 알면은 뭐 해외에서 야 또 트위터로 쓸 거 아닙니까? 야 중국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바보가 이제 중국이 북한 따라가는 거예요. 북한화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염병으로 전 국민 통제하고. 그럼 어찌 됩니까? 저기 지금 그 중국에 뭐 저수지 댐 뭐 뚝 이런 게 98,000개인데 중국 전역에 98,000개를. 근데 이게 만든 게 40년 전에 만들어 놓으니까 뭐 제대로 설계가 됐겠습니까? 부실 공사 많겠죠. 근데 지금 비는 많이 와가지고 물은 찰랑찰랑해. 그런데 사람들 막 잡아들이고 뭐 통제하고 그러면은 올 겨울에 많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래 되면은 저 저수지를 관리할 사람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저수지 관리하려면은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데 돈도 없지, 관리할 사람도 없지. 그러면 댐이 한 개씩 두 개씩 붕괴되겠지. 처음에는 저수지 뭐 뚝 이런 거부터 붕괴되다가 그러면 뭐 지방 그 밑에 있는 도시들 소멸될 거고 전염병 퍼질 거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산사댐이 터지고 안 터지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저수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관리가 안 되면은 그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갑니다. 관리가 안 되면 터지면은 밑에 있는 도시들 다 쓸려 내려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래 되면 중국 군벌끼리 또 한바탕 내전 벌어질 거 아닙니까? 명청 교체기, 원명 교체기, 명청 교체기. 그때 야 먹고 살기 힘들다. 야 들고 일어나자.
중국의 신의 혁명 이런 거 왜 일어났습니까? 청나라 말기에. 야, 이대로 안 되겠다. 들고 일어나자. 그런 게 겁이 나니까 도시를 봉쇄해가지고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니까 기업들 다 망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북한도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데,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 난민 한 300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만주로 가겠지. 만주에 자기 친척들 다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뭐 무역한다고 만주 쪽을 한 번씩 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는 지리가 훨씬 잘 알 거 아닙니까? 요 남쪽의 휴전선은 뭐 지뢰밭이라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남쪽으로는 안 올 거고. 그러면 어때요? 북한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북한 마약이 또 중국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그 북한의 그 폭풍군단 애들을 북중 접경 지역에 폭풍군단이라는 특수부대 애들을 갖다가 북중 접경 지역을 막으라고 보내놨더만 북한이 월급을 안 주니까 이 특수부대 애들이 누구를 털어먹어요? 북한군의 그 식량 창고를 털어먹는 거예요. 그건 뭐 털면은 나오나 먹을 게 없으니까는 북한군의 고위 장성들 집을 털어먹고 차가 지나가면 차를 급습해가지고 장성 차를 털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지금 뭐 그 보위부하고 북한군하고 또 치고받고 총격전 싸움하고 그 안에서 또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치면 국정원하고 저기 국방부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군벌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고. 김정은이는 뭐 있는 등 없는 등 지금 사실상 김정은이는 뭐 이 그냥 허수아비고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 되겠죠. 자, 이게 키보드 중국의 컴퓨터 자판입니다. 근데 한자가 없죠. 영어만 있죠. 이거 왜 영어만 있냐면 워시 정상훈 워스 성상훈 하면은 성상훈을 치려고 하면은 성자는 정 이렇게 발음이 나면 그 발음 나오는 대로 CHEONG 이렇게 치면은 이룰 성자도 나오고 남성 여성 할 때 성자 나오고 뭐 또 토성 할 때서 성자 나오고 뭐 소리 성자 나오고 별 성자도 나오고 성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상을 치려고 하면 성상훈 할 때 상차 치려면 상을 치면은 또 그 영어로 SANG를 치면은 또 엄청나게 상자가 많이 나오겠죠. 훈을 치면은 그런 식으로 한자 다 한다고 니스, 워시 그러면 WO를 쳐야 돼요. 그럼 나자가 나오는 거야. 나자. 그럼 워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힘든데 저 영어를 안 가르친다. 그러면 핸드폰 문자를 못 보내요. 앞으로 컴퓨터로 이메일 못 쓴다고. 이메일 못 보내. 그럼 모든 것을 손으로 써서 팩스로 보내야 돼. 안 그러면 비둘기에 발에 묶어가지고 날려 보내든지. 이제 중국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깝깝하죠. 북한 이 그림만 봐도 깝깝한데 북한 난민, 북한 마약 절로 들어가고 동쪽에서는 북한 마약이 들어가고 서쪽에서는 저 탈레반의 양귀비가 들어오고. 그럼 앞으로 이제 투르키스탄 뭐 분리 독립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지. 미국이 가가지고 그 교도소 폭격해놓고 야 탈레반들이 와가지고 폭격했다 하고 뒤집어 씌우겠지. 탈레반들이 헬기 타고 왔어요. 그리고 뭐 전 세계 언론에다가 뭐 그렇게 보도하면은 뭐 그게 진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이게 올 연말 올 겨울에 많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럴 건데 아마 보도는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형 차기 잠수함 핵잠 아마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올해 지금 10월달 11월달에 한미 연례 군사 뭐 안보 협의회 뭐 그런 회의가 있답니다. 아마 그거 하고 나면은 미국이 한국의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드는 걸 허가해 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도미사일 그 탄도 중량 그 제한 허용해 줬죠. 그 사거리 제한 허용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핵잠수함인데 이 한국이 핵미사일 만드는 게 아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니까 브라질도 허용해 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보고 이제 그 중국을 막으라고 아마 허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치고받고 싸움이 되는 거야. 야, 문재인이 야 너는 야
충성을 지금 그 시기는 우리한테 받아먹고 충성은 미국한테 갖다 바쳐. 야 이런 개 뭐 땡땡땡 그래 나갈 겁니다. 예.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저 빨간색 동그라미가 저기가 뭐냐면은 이 섬들입니다. 섬. 저 섬들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의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저기 주황색 동그라미 있죠. 저기를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구축함이 뭐 30척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뭡니까? 한 척이 작전에 나가면 한 척은 훈련, 보급, 한 척은 정비를 해야 되니까 세 척이 있어야지 한 척을 작전에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30척이 있어도 실제로 작전에 나갈 수 있는 건 10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군함이.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그 태평양으로 중국의 함대가 나오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지 중국을 압박을 하는 역할이 아닌데 지금 만약에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져버리면은 저기 청도나 저기 대련에서 나오는 중국의 항공모함, 함정, 뭐 잠수함들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전부 다 막히는 거예요. 한국 해군에. 그것만요? 그게 아니지. 한국 지금 잠수함은 뭘 탑재하고 다니는가? SLBM이라 해가지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뭐 사거리가 800km 이상이라고 하니까는 거기 탄도가 뭐 2톤 이상.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상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탄도미사일들로 중국의 저기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저 지역을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중국은 그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가지고 미사일 방어망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달러가 없죠. 돈이 없죠. 그러면 파산하는 거예요. 그 중국 군함들 뭐 100척이 있든 200척이 있든 요 태평양 요 제주도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한다고 한국의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딱 막고 있으면은 수위 막히는 거예요. 자, 중국판 GPS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공위성을 뭐 한 40개를 띄워가지고 전 지구를 둘러싼대. 그런데 이 인공위성은요 3년에서 4년밖에 수명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사이에 끊임없이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일본 최초로 발사했던 그 인공위성은 이게 이제 추락을 하겠죠. 근데 인공위성 쏘면은 돈이 들어가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첨단 부품들 미국이 다 막았죠. 그러면 지금 40개 띄워놓은 그 인공위성들 몇 년 있으면 전부 추락하겠죠. 인공위성이 추락하면은 자체 GPS가 없으면은 정찰위성도 떨어질 거고 정찰위성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사일을 만들어놔도 미사일을 발사를 못해요. 자체 그 GPS 위성이 없으면은. 그 중국이 만들어 놓은 그 수백 개의 핵미사일이고 뭐고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저거 전부 다 돈인데 그리고 미사일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한 6년에 한 번꼴로 다 열어가지고 안에 다 부품 갈고 소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부 돈이라고. 그 돈이 없어. 그리고 중국의 첨단 방산업체들 다 망해가고 있고 중국의 함정 뭐 전투기 뭐 장갑차 전차 그 전부 다 그 정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돈인데 돈이 없으면 망하겠죠. 가랭이가 찢어지겠죠. 그 가랭이를 째기 위해 가지고 미국은 한국한테 뭘 만들어줍니까? 우주군을 만들어준다는 거. 우주군. 지금 한국군하고 우주군 만든다고 지금 우주안보 협력 이 우주동맹을 맺었어요. 한미 우주동맹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군의 공군이 항공우주군이 될지 아니면은 공군 말고 별도로 우주군을 만들지 그거는 뭐 정권이 바뀌면 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한국이 이제 우주전쟁을 하게 돼요. 우주전쟁을 하게 되면은 중국도 우주에다가 끊임없이 뭔가 위성을 쏘아야 되는데 돈 없지. 기술 안 되지.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에다 돈 쏟아 파산하는 거. 옛날에 소련하고 스타워즈 전쟁 해가지고 미국이 계속 우주에다가 위성 쏘고 하니까 소련도 위성 쏘고 했는데 소련이 파산한 거 아닙니까? 미국은
뭐 방송위성, 기상위성 해가지고 민간에서 돈을 다 벌어들이는 거예요. 통신위성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은 계속 돈이 들어갈 일은 많은데 돈이 들어올 구멍은 다 막혔어. 에너지도 수급이 안 돼. 석탄 수급 안 돼. 그럼 파산하는 거야, 파산.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2009년도에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지금 국민의힘의 그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하부기관인 차하얼아케하고 2015년에 그 MOU를 체결했어요. 정책 교류 협약. 한국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대1로 정책 협력 방안 심층 논의. 그리고 지금 여기 저기 여의도 연구원하고 차하얼아케하고 업무 협약서 맺었네요. 중앙 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립과 함의된 가치에 대한 공동 해석과 공동 논의. 이게 뭐냐면 한국의 동맹을 한미 동맹이 아니고 야, 꼭 한미 동맹만 필요해? 야, 중국하고 좀 협력하자. 군사 협력 좀 하자. 그거를 갖다가 저기 여의도 연구원에서 저기 MOU를 맺은 거예요. 2015년에. 그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니까 중국에서 한마디 하니까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끌어내린 거죠. 그러면 미국이 저 국민의 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보니까는 최재형 원장도 5.18 가서 그 5.18에 그 묘지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뭐 참배하고 뭐 그러고 왔더만. 그게 왜 그래 됩니까? 거기가 다 공산당하고 그쪽하고 업무 교류 협약하면서 인적 교류한다고 중국 가면 어떻게 저녁에 밥 먹고 빼갈 한잔 하면서 야 2차가 노래 한번 가자 하면 뭐 아가씨 붙고 그럼 여자 뭐 돈 이기 뭐 다 엉망된 거지. 그러니까 토양이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최재형이 들어가든 윤석열이 들어가든 거기서 무릎 꿇고 5.18에 가서 무릎 꿇고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안에서 이상한 좌파 정책들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게 그게 다 밑에 그 당직자들뿐만 아니라 다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저 민주연구원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또 당교하고 교류 협력을 했네. 지금 미국이 지금 믿을 수 있는 정당은 국민혁명당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대한민국의 제1중대, 2중대가 여당 야당이 중국 공산당의 1중대, 2중대가 됐으니까 믿을 수가 있나요? 그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한국의 여당 야당을 다 이렇게 자기들 1중대, 2중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정광훈 목사님 툭 튀어나와가지고 국민혁명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권 및 종교 탄압에 대한 한미 국제 정격 인터뷰 미 의회에서 주최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가가지고 전 목사님이 또 이게 연설을 하신 거예요. 미 의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뭐 미 전현직 미 국무부 장관 나오고 정보기관 사람들 나오고 저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한 600명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받는 정강훈 목사의 사례가 폭로됐는데 초청을 했는데 못 가니까 영상을 보냈다고. 거기 의회에. 근데 거기서 영상이 뭐라 나왔냐면은 문재인은 북한 간첩이다. 문재인은 북한 간첩이다. 대한민국을 해체해가지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이 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만든 나라다. 그래 이야기해가지고 거기 온 600명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거를 미국의 전현직 국무부 장관 밑에 국무부 차관 거기 보좌관들 행정관들 싹 다 듣고 거기 정보기관 사람들 다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바로 그 양메리 간사가 동시 통역을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뒤집어진 게 미 의회에서 계속 한국의 인권 탄압, 언론 탄압, 종교 탄압에 대해 가지고 야 경고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했나요? 여기 뭐 시민단체들이 했습니까?
보수의 시민단체들 했나요? 그 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저도 아스팔트에서 10년을 해봤는데 아스팔트 시민단체 생활 그 의미 없어요. 헛방이라 헛방. 그거는 나라가 제대로 잘 돌아갈 때 시민단체가 그 힘을 쓰는 거고 언론사 내가 언론사 대표를 8년 했는데 헛방이야. 뭐가 달라지는데요? 달라지는 거 없는데. 그래서 그 저기 목사님이 정당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무슨 선교사 무슨 목사라 해가지고 계속 지금 전 목사님을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다 공작이죠 공작. 자 그래가지고 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이 채택됐습니다. 이게 지금 미 의회 톰 렌토스 그 인권위원회에 그 실린 거예요. 게재가 된 거예요. 그 연설문이 저기 전광훈 이름 돼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 믿을 수 있는 정당을 국민혁명당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세력이 조금 약하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010-6839-9643으로 보내시거나 G2코리아 2030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셔가지고 전부 당원 모집 당원 가입을 하시고 저희하고 같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지키면은 그러면 미국에서 또 공작을 해가지고 정당 2개 다 없애버리고 국민혁명당이 제1당이 되는 그러한 공작이 가능해지겠죠. 여기가 1000만 명 만들면요 갑자기 대선 후보도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나타날 거고 뭐 그래 될 겁니다. 예.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믿을 수 있는 정당은 이 국민혁명당 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이 분위기가 점점 그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국민혁명당에 전부 당원이 되어 주시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손잡고 이 지금 이 북한 종북 주사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중국 공산당까지 무너뜨리고 만주까지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실향민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전부 당원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향 보내드릴게요. 고향에 죽기 전에 한번 고향은 갔다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저기 전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아직 국민혁명당에 당원을 가입 안 하신 분들 우리가 북한도 수복할 거고 만주도 수복할 거니까 여러분 만주에 가야지. 여름에는 저 부산에 계신 분들은 다 이게 당원 가입하셔야 돼. 왜? 부산 여름에 덥죠? 여름엔 어딜 가야 됩니까? 저기 하얼빈 가가지고 좀 시원한 데 있다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민혁명당에 당원이 1000만 명 되면은 우리 여름 휴가를 하얼빈으로 갈 수 있어요. 하얼빈에다가 우리 당사 만들어 놓고 당원 연수원 만들어 놓고 하얼빈에서 스키도 타고 여름에는 스키 못 하나? 수영도 하고 시원한 데서 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1000만 명 필요한 거 1000만 명. 당원 1000만 명이 되면요 국회의원 저기 대선 후보 아무나 꽂아도 대통령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 국민혁명당과 함께 북한도 수복하고 만주도 수복하고 우리 좋은 뭐 세상 한번 만들어 보시죠. 지금 일본은 미국이 뭐 일본을 갖다가 뭐 그다지 그렇게 좀 많이 좀 짓밟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왜? 일본이 미국의 뒤통수를 쳤거든. 영국의 뒤통수를 또 최근에 쳤어요. 그 뒤통수 친 것들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은 좀 불쌍해요. 예. 그 영일 동맹도 깨고 영국하고 전쟁했지. 미일 동맹도 깨고 미국하고 전쟁했지. 거기다 또 최근에 미국 뒤통수, 영국 뒤통수 쳤지. 그것도 그래서 아마 지금 일본은 미국이 좀 손을 심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 이제 그 지역 패권 국가가 될 건데 지역 패권 국가가 되면은 만주 뭐 북한 우리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고구려가 부활하는 거 고조선이 부활하는 거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골하고 연결되면 몽골 통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 중앙아시아로 가가지고 양고기 좀 뜯어먹고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혁명당 당원이 1000만 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우리가 이제 전체 국제 정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도 지금 아프간에서 그냥 뭐 도망가듯이 그냥 철수를 해버렸는데 제가 주말 사이에 미군이 아프간에서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전투를 했는지 그런 영상을 제가 3편을 봤습니다. 영화를 3편 봤는데 이게 무전기도 원체 산악이 높다 보니까 무전기도 안 통하고 그리고 이게 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는 특수부대가 침투할 때 말 타고 당나귀 타고 침투를 했더라고요. 그 산악을 다 걸어서 가든지 뭐 말 타고 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기지를 세우고 뭐 전투도 하고 그리 20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죽어 나갔는데 그렇게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해가지고 거기를 20년 동안을 지켰는데 뭐 하루아침에 뭐 도망가듯이 자기 나라 국민도 안 챙기고 무기도 다 버리고 뭐 야반도주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저기 뭐 CNN이나 뭐 폭스뉴스나 이 메인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도 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쪽에 줄을 섰던 군인들도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바이든 반민주당 성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물론 또 공화당 뭐 이쪽에서는 완전히 뭐 폭동 일어나기 직전이고 공화당의 당원들은 그런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수정헌법 25조에 따라서 하자. 이 수정헌법 25조가 뭔가 하면은 대통령이 이 정치를 할 수 없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은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고 하는 게 뭐 수정헌법 25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공화당 쪽에서는 이 트통 쪽에서는 작년에 선거했던 것들 그거 결과 한번 뒤집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뭐 등등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엉망진창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갔고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한국도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이거 뭐 일본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일본도 지금 스가 총리가 다음번 총리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똘똘똘똘 국민혁명당 위주로 뭉쳐 있으면은 미국도 어느 순간은 정신줄 차리는 세력이 나타나겠죠. 그 세력들은 미국도 영적으로 지금 혼탁해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 뭐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뭐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 우리 정강원 목사님 이 국민혁명당을 이 필두로 해가지고 똘똘똘똘 우리가 뭉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스팔트 생활 지금 올해 10년 차입니다. 그리고 제 언론사 대표를 8년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의미 없습니다. 헛방입니다. 나라 못 지킵니다. 언론사 8년 해도 나라 못 지킵니다. 제가 다 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제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아스팔트 이 시민단체에 나오신 분들은 감론을 막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짬밥 3년 4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뼈가리니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해본들 여러분 나라 못 지킵니다. 정당 아니면은 하다못해 현수막 하나 갖다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국민혁명당으로 다 모이십시오. 국민의힘도 중국 공산당하고 2009년 11월 3일 날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하부기관인 차하얼 학회하고 2009년에는 한나라당이죠. 국민의힘이 전신인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2015년에는 국민의힘 산하의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산하기관인 차하얼 학회하고 또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1대1로에 들어가는 거 협의하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고 그러면서 그게 틀어지고 하니까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국민의힘의 전신이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린 겁니다. 예. 탄핵시키고 한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은 국민의힘은 그 중국 공산당이 벌써 1중대, 2중대가 돼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모이자 그런 진짜 그런 개소리 좀 하지 마시고 국민혁명당으로 오십시오. 제가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스팔트 나온 지 3년, 4년 되신 분들은 진짜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입 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기꾼들, 중국의 공작에 걸려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수 분열을 시킵니다. 태극기도 분열시키고 보수 단체의 무슨 장들 그 사람들이 자기 친인척들이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입을 못 열어요. 알고 있음에도 입을 못 엽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국민의힘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10년을 밑바닥에 있어봐서 압니다. 국민의힘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스팔트에 3년 4년 나오신 지 3년 4년 되신 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나오신 분들은 그냥 모르면 그냥 저희 따라오십시오. 내가 10년 해보니까 나라 못 지킵니다. 시민단체 가지고 언론 이거 못 지킵니다. 국민의힘 가지고 나라 못 지킵니다. 예. 더 이상 전 목사님은 벌써 몇십 년 하신 거 아닙니까? 30년, 40년 하셨는데 뭐 제가 10년 한 제가 야 이거 나라 못 지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3, 40년 하신 분이 정당을 만드시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진짜 이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겁니다. 시민단체 백날에도 플래카드 하나 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달아보십시오. 벌금 내고 당장 철거당하고 벌금 내지.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예. 자,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은 지금 어쨌든 간에 중국의 외교 전략은 민주당이든 뭐 공화당이든 외교 전략은 안 바뀝니다. 큰 틀은 안 바뀌어요. 국내 내부 정치는 어떻게 저렇게 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저런 식으로 저거는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 지도들입니다. 그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중국을 어떻게 해체할 거냐 그런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뒤에 걸어 놓는 지도를 보면은 동북 삼성을 갖다가 통일 한국에 갖다 붙이는 그래가지고 하나의 색깔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남한, 북한, 동북 삼성을 같은 색깔로 칠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고구려사를 또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옛날부터 연구를 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드러내놓고 이제 연구를 하기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연구를 다 해놨죠. 왜 중국하고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의 이 중국하고 지금 맞부딪혀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이 세력은 이 영토가 붙어 있는 한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구려 그 세력, 그거밖에 없구나. 고구려가 고려 아닙니까? 고려. 그게 코리아고 장수왕 때 고려로 국명을 바꾼다고 고구려에서. 그러니까 지금 쿼드니 뭐니 해봤는데 일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가지고 군사력, 인도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왜? 인도 군사력이 말이 좋아 뭐 세계 5등이나 하지 쪽수가 많아서 그런 거지. 저기 히말라야 산맥 그쪽에 뭐 조금 국정선 가지고 깔짝깔짝거리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을 때리려고 아구창이라도 한 방 날리려고 하면은 이 극동 지역, 이 베이징, 상해, 요 동부 연안 요쪽에서 뭔가 군사적으로 압력을 넣어줘야 되는데 일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범 국가니까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용 미사일만 보유하니까 아무리 뭐 이지스함을 뭐 몇십 척을 찍고 뭐 잠수함을 찍어내 본들 중국이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을 지금 뭐 키우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 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예. 자, 국민혁명당과 함께
이제 만주수복에 참가하실 분들 자 모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2040 20대에서 40대 50대도 들어오세요. 예. 학력 및 학벌 불문이고요. 남성 여성 중성은 안 됩니다. 예.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예. 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십시오. 010-6839-9643으로 보내시거나 G2코리아2030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력을 해놨다가 우리 당원 교육 프로그램들 있을 때 제가 또 문자로 또 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저 핸드폰으로 자꾸 전화를 주십니다. 새벽 1시, 2시에도 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통 받으면 기본 5분, 10분 잡아먹으니까 이게 제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시는데 저는 뭐 여러 하루에 몇백 통이 오니까 그냥 문자만 보내주십시오. 문자만.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미국이요 반중 정보동맹 그 우리 파이브 아이즈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도 포함을 시키겠다고 뜬금없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 지난주 뭐 주말 사이에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미국의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 특수작전 소위에서 파이브 아이즈 전 세계를 감시하는 5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회에서 내년 5월 달까지 이제 쭉 검토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리면은 그 의회에서 파이브 아이즈 대상 국가 확대를 이 법적으로 조문화, 명문화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의 몫이다.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야 이거 도저히 일본 쿼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중국을 견제할 세력들을 좀 더 모으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파이브 아이즈 하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저건 뭡니까? 다 영국의 사촌들 아닙니까? 영국 영어 쓰는 나라들, 영국에서 건너간 애들, 저거 형제들끼리 러시아, 소련 옛날 소련 견제하자고 감시해가지고 서로 정보 주고받자고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국을 일로 붙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은 여기 들어가겠다고 신청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어. 한국은 또 영어도 잘 안 되니까 아이씨 영어 하는 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신청도 안 했는데 여기 한국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뭐 인도 독일 뭐 이랬는데 일본은 자기들이 옛날부터 내가 우리 거기 들어가면 돈도 얼마 줄게 뭐 해줄게 자기들이 그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 인도, 독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그냥 곁가지로 그냥 걸어 놓은 것 같고 한국은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등입니다. 세계 6등이고 지금 육군은 소위 말해서 지금 중국 육군하고 맞짱을 떠도 한국 육군이 중국한테 안 집니다. 해군 공군도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전력을 투자를 하고 있고 하니까 바로 중국 턱 밑에 통일한국 한국이 통일되면은 그거는 뭡니까? 중국을 깨부수는 망치가 되겠죠. 그 망치를 미국이 손에 쥐고 휘두르는데 그 한국을 갖다가 지금 갖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래 되면 기술 동맹, 뭐 안보 동맹, 정보 동맹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옛날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미 동맹은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약혼이라고 한다면은 정보 동맹에 저기 가입을 해버리면은 이제 결혼하는 게 결혼해가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 지내고 이제 애 놓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 도망도 못 가요. 그리고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 기술을 왕창 집어넣어 줍니다. 한국이 받아먹기 싫다고 해도 깔때기 꽂아놓고 그냥 막 주준자로 그냥 기술이고 돈이고 뭐 정보고 그냥 전 세계 고급 정보를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갑자기 막 세계 넘버 투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미 우주 협정을 박근혜 대통령 때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우주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우주 기술을 막 주는 거예요. 달 탐사 기술. 그래서 이제 한국형 GPS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GPS는 미국의 군사 위성인데 독자적으로 한국의 GPS 군사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08년도부터 미국이 한미 양국 항공안전협정이란 걸 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항공 기술들이 한국으로 2008년부터 계속 넘어오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는 야 우주협정 맺자. 이제 달 탐사. 이때까지는 저 중학교 수업했으니까 고등학교 가야지. 고등학교가 뭡니까? 달 탐사. 달 탐사하면 해야지. 그래서 한국을 지금 그 우주협정 맺어가지고 달 탐사하는 기술을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걸 뭘 했냐면은 한미 군 항공기 인증 공유 이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 방사청이요. 이 항공기 부품은 오케이 우리가 인정합니다. 성능 오케이 우리가 인정할게요 하고 딱 인증서를 발급을 하면은 미국에서는 따로 별도로 테스트 안 하고 그래? 오 한국에서 오케이 서트 인정 그 부품을 한국에서 만든 부품을 미국 전투기에다가 미국 군용 항공기에다가 갖다 끼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는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과 미국의 항공우주 기술 표준이 동일해졌다는 겁니다.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는 한국의 기술이 저 바닥이니까 계속 그냥 기술 퍼주고 2016년에 우주협정 맺어가지고 달 탐사 기술 주기로 우주협정 맺고 예? 그리고 저기 방산 뭐 부품들 항공기 부품들 오케이 다 서트 인정하고 표준 스탠다드가 미국하고 한국의 항공기 만드는 표준이 동일해졌다는 겁니다. 예.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미국이 감항 인증 상호 인정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다. 이게 파이브 아이즈. 근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제끼고 한국하고 최초로 감항 인증, 상호 인증 저 협정을 맺은 거고 일본 제끼고 한국하고 최초로 우주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건 뭡니까? 저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에 한국을 끌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미 공군의 그 훈련기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잉이 먹었어요. 이제 보잉이 먹었는데 보잉이 지금 기술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이게 납품이 지연되니까 미 공군이 야 안 되겠다. 한국의 그 FA50 그 T50 그 고등 훈련기 겸 저 경전투기를 저거는 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기술을 한국에다 이전해져 가지고 만든 겁니다. 예. 저거를 갖다가 8대를 빌려 가지고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미국 공군의 훈련사들을 좀 양성을 하자.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한국은 이제 미국 공군이 타는 훈련기를 만드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의 그 돈, 야, 그 8대 나가 수출했다고 돈 몇 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일본 훈련기가 미국에 들어간 거 보셨습니까? 미 공군이 일본 항공회사에서 만든 훈련기를 타고 훈련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한국 공군에서 쓰는 훈련기를 미 공군이 그대로 들어가서 자기들 공군 조종사 만드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한국이 지금 이 항공 우주 기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한국을 키워주기로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손을. 일본 제끼고, 기술이야 일본이 더 좋을란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한국의 항공기가 미국에 수출된다?
그거는요 국가적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는 겁니다. 70년 전에 우리가 철모도 없었어요. 철모도 못 만들었다고. 그런 나라가 지금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 공군이 훈련하는데 한국이 야 전투기 이거 타라고 그거를 전투기를 훈련기로 준다고. 그러면 그거 이상 무슨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게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미국 해군이 또 훈련기 교체 사업을 한대요.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고 뭐 그런 훈련기를 교체를 하는데 그게 또 몇백 대가 된대.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한국이 먹겠다고 그거 들어갔어요 카이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뭐 일본이 전투기 개발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야 기술 줄게 기술 같이 하자 해가지고 돈 빨아먹고 돈만 빼먹고 기술만 빼먹고 그랬는데 한국은 쟤를 키우는 거예요. 자 대만은 미국에 야 F-35 스텔스기 사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미 의회가 기술 유출을 우려해가지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F-16V 최신형을 수출을 했는데 대만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F-35 스텔스기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한국한테는 야 F-35 더 사라 130대까지 우리가 판매할게. 한국이 지금 친중 친북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군산에서 F-35가 뜨면은 중국의 청도, 대련 여기 공군, 해군 기지들이 전부 무력화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한국에다가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텔스기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년에 확실하게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그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친미 정권을 들어서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겠습니까? 국민혁명당에 똘똘똘똘 뭉쳐 있어야지 당원이 한 1,000만 명 되고 모여 있으면은 미국이 공작을 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면 여기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가든지 간에 대통령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잠깐 들어오라 해가지고 사진 한 방 찍어주면은 그러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0만 명 당원을 모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2부 그 다음에 3부 이렇게 차근차근히 잘라가지고 할 겁니다. 예. 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 1,000만 명 모여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